안녕하세요. 용접하는 선비입니다. 오늘은 특수용접기능사 데이1 1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활기차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미그 용접에서 사용하는 와이어 송급 방식이 아닌 것은 풀 방식 맞지요? 푸시 방식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먼 거리에서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푸시 풀 방식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푸시 언더 방식이네요. 자, 용접 결함과 그 원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언더컷,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을 때 발생하죠.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나 보면요. 언더컷에 대해서는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아크 길이가 길 때도 그렇죠. 아크 길이 길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용접봉 사용. 네, 이렇게 있습니다. 답은 일단 1번이고요. 슬래그 섞인 기공 오버랩 이런 것들 원인이라는 거 잘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용접 순서를 결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네요. 용접물의 중심에 대해서 항상 대칭으로 한다. 맞습니다. 수축이 작은 힘을 먼저 하고 수축이 큰 힘은 나중에 한다. 이게 반대로 돼야죠. 반대. 지금 용접 순서를 결정하는 유의사항이라는 문제를 내고서 2번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축이 작은 이음은 나중에 한다. 큰 이음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네, 한 문제 맞추시는데 큰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용접 구조물이 조립되어 감에 따라 용접 작업이 불가능한 곳이나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용접 구조물의 중립축에 대하여 용접 수축력의 모멘트 합이 0이 되게 하면 용접선 방향에 대한 굽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 중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일단 답부터 보자면 변형이죠. 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는 NCS 자료에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거고요. 보시면 크게 치수상 결함하고요, 구조상 결함 이렇게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성질상 결함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 두 녀석이 시험 문제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상 결함에 변형, 치수 불량, 형상 불량이 있고 구조상 결함에는 일반적인 용접에서 나올 수 있는 결함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상 결함, 치수상 결함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별표 2개 정도 쳐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터드 용접에서 내열성의 도기로 용융금속의 산화 및 유출을 막아주고 아크열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답부터 보자면 요거 페롤이죠. 페롤이고요. 페롤이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감싸주고 있죠. 네. 용융금속의 산화 및 유출을 막아주고요. 오염 방지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항용접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요거는 별표 2개 놓고 갈게요. 가압력, 통전시간, 전류의 세기 요게 3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용접 토치네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용접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단 그림으로 용접 이음의 종류를 좀 보고 갈게요. 맞대기 이음, 버트 용접이라고도 많이 하죠. 버트 조인트, 겹치기 이음, 랩 조인트, 모서리 이음, 코너 조인트, T 이음, 네, T 조인트, 변두리 이음, 엣지 조인트 요게 기본적인 5가지 종류의 겹침이에요. 이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맞대기 이음도 밑에서 봤고요. 변두리 이음도 봤어요. 근데 십자 이음하고 못다기 이음이 없네요. 답부터 보자면 못다기 이음은 아닙니다. 십자 이음은요, 요렇게 하나의 판에 양 위아래로 2개의 판을 요런 식으로 배치시키고요.
용접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 십자이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이래요. 용접 능률과 용접 품질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변형과 최단 시간의 용접법이다. 후판을 단일층으로 한 번에 용접할 수 있다. 스패터가 많으며 80% 가까운 용착 효율을 나타낸다. 스패터는 거의 적죠.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AWS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고요. 최근 제가 교육하고 있는 CWI 강의할 때 사용하는 교재에서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막고요. 용접을 쭉 쌓아 올리는 방식의 용접이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만 보기에 조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 번씩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도움이 더 빨리 돼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박, 보일러 등 두꺼운 판의 용접 시 용융 슬래그와 와이어의 저항열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상진한다. 우리 방금 보고 온 문제죠? 이 문제가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을 찾는 문제네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스터드 용접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아크 스터드 용접법 맞죠? 저항 스터드 맞습니다. 충격 스터드 맞고요. 텅스텐 스터드 용접이 스터드 용접법의 종류가 아니네요. 탄산가스 아크 용접에서 용착 속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탄산가스 아크 용접이 흔히 우리 현장에서 부르는 CO2 용접이구나. 용접 속도가 빠르면 모재의 이별이 감소한다. 맞습니다. 용착률은 일반적으로 아크 전압이 낮은 쪽이 좋고요. 와이어 용융 속도는 와이어의 지름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와이어 용융 속도는 아크 절개에 거의 정배례하며 증가한다.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플래시 버트 용접 과정의 3단계 예열, 플래시, 업셋. 답은 3번이네요. 용접 결함 중 은점의 원인은 대표적인 수소 결함이죠. 은점은 이것도 별표 2개 치고 갈게요. 수소 결함에 대해서 수소가 원인이 되는 결함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점이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제품별 논해 및 국부 풀림의 유지 온도와 시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탄소광 주광품 625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판두께 25mm에 대해서 1시간 요거 정답이죠. 자 일단 틀린 것들 찾아보자면요. 보일러용 압연 강제 4시간이 아니고 1시간으로 돼야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둘 다 625도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접 시공에서 다층 쌓기로 작업하는 용착법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스키법 요거는 다층 쌓기가 아니죠.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스키법은 이렇게 띄엄띄엄 1,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돌아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키법은 비석법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두 녀석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스키법, 비석법. 이 녀석. 용접기를 짧게 나누어 간격 두면서 용접하는 거예요. 용접 변형이나 잔류 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용착 방법이다. 자, 일단 스키법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문제로 돌아와서는요. 다층 쌓기로 빌드업법 대표적인 거죠. 전진블록법도 대표적입니다. 캐스케이드법 네, 다 정답이고요. 틀린 건 스키법이었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예열의 목적 또 나오네요. 예열의 목적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구나. 별표 3개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틀린 것 찾으라고 하네요. 수소의 방출을 용이하게 하여 저온균열 방지한다. 맞습니다. 열영양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 증가시킨다. 맞네요.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고 여기까지 맞아요. 경화 조직의 석출을 방지해야 되죠. 방지한다. 온도 분포가 완만하게 되어 열응력의 감소로
변형과 잔류 응력의 발생을 적게 한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용접 작업에서 정격이 뭐죠? 이게 감전이죠. 감전. 감전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거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워 먹어야죠. 얼른 주워 먹고 가면 돼요. 땀, 물 등에 의해 젖은 작업복, 장갑 등은 착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텅스턴 봉을 교체할 때 항상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고 작업한다. 맞습니다.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노출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그렇죠. 가죽 장갑, 앞치마, 발덮개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본인 학대죠. 학대. 답은 4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용재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루형 용재를 사용하죠. 가루형 용재를 사용하는데요. 이 용재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용접 후 슬리그의 방리가 어려울 것, 이건 뭐 무조건 이게 틀린 거네요. 적당한 입도를 갖고 아크 보호성을 유지할 것, 적당한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아크 발생을 안전시켜서 안정된 용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적당한 합금 성분을 첨가하여 탈호황, 탈산 등의 정년 작용을 할 것. 선생님, 방리가 뭐예요? 네, 방리는요, 얇은 막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방리죠. 그러니까 슬래그에 방리라면 슬래그를 이렇게 털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잘 돼야죠. 방리가 어려우면 네, 항상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슬래그 혼입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리는 쉬워야 합니다. 미구 용접의 전류 밀도는 티그 용접의 약 몇 배죠? 2배입니다. 미구 용접, 티그 용접의 약 몇 배인가? 자, 그러면 미구 용접의 전류 밀도는요, 아크 용접, 뭐 이건 현장 용어고요. 우리가 전기 용접, 네, 또는 뭐 피복 아크 용접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전류 밀도는 만약에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의 경우에는 약 4배에서 6배 더 높죠. 어쨌든 미구 용접이 티그 용접에 비해서 전류 밀도가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다음 중 파괴 시험에서 기계적 시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계적 시험, 경도 시험 맞죠? 굽힘도 맞죠? 충격도 맞습니다. 부식 시험은 파괴 시험에 속하지 않네요. 선생님, 파괴 시험에 들어가는 게 또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장 시험, 그리고 피로 시험.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초음파 탐성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초음파 탐성법에 속하는 것, 공진법 맞죠? 투과법 맞고요. 펄스 반사법 맞습니다. 프로드법은 이거는 자분 탐상 검사 MT에서 사용하는 거죠. 네, 이 그림이 프로드법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화재 및 소화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A급 화재란 일반 화재를 뜻한다. C급 화재란 유류 화재를 뜻한다. B급이 유류죠. B급. A급 화재에는 포말 소화기가 적합하다. C급 화재에는 CO2 소화기 적합하다. 선생님, C급은 뭐죠? C급이 이 녀석이 전기, D급은 금속.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한 문제씩 나오니까 별표 하나 주고 가야겠네요. 티그 절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전원은 직류, 전극성 써야죠. 이 녀석이 틀렸네요. 절단면이 매끈하고 열 효율이 좋으며 능률이 대단히 높다. 아크냉각용 가스에는 알고온 수소의 혼합가스 사용한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합금, 스테인리스강 등 비철 금속의 절단에 이용한다. 맞습니다. 다음 중 기계적 접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계적 접합법은 리벳, 접어있기, 볼트이음 등이 있겠죠. 용접은 야금학적 접합이죠. 융접, 압접, 납땜 이런 것들은
야금학적 접합입니다. 선생님 접어있기가 뭐예요? 네,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접어있기죠. 다음 중 아크절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미그절단, 아크절단이죠. 네, 티그도 마찬가지고요. 플라즈마 다 아크절단입니다. 분말절단은 아니네요. 가스절단 작업 시 표준 드래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모재 두께의 몇 %죠? 표준 드래그 길이는 판 두께 곱하기 5분의 1, 20%. 답은 3번이네요. 27번입니다. 용접 중에 아크를 중단시키면 중단된 부분이 오목하거나 납작하게 파진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은 요게 크레이터죠. 네. 오목하거나 납작하게 파진 모습이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레이터는 영어로는 이렇게 분화구로 이렇게 나타내죠. 네, 용접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크레이터. 자, 28번 문제입니다. 만에서 3만도 씨의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진 열원을 이용하여 금속을 절단한 데는 높은 열 에너지 플라즈마 제트 절단법. 일반적인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재료 두께에 제한이 있죠. 네. 작업 공정이 단축되고 경제적이다. 보수와 수리가 어렵고 제작비가 많이 든다. 제품의 성능과 수명이 향상되며 이종 재료도 용접이 가능하다. 이종 재료, 네, 서로 다른 재료를 이종 재료라고 하죠. 30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두께가 3mm인 연강판을 가스 용접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접봉 직경은? 용접봉 직경 어떻게 되죠? 용접봉 직경 공식은 D는 2분의 T 더하기 1. 두께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2분의 T 1.5 더하기 1은 2.5, 약 2.6이 되겠네요. 요것도 종종 나오니까 별표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외우기 쉽잖아요, 공식이. 31번 보겠습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에 따른 피복재 계통이 틀린 것은 4340 특수계 맞죠? 끝자리 6, 8 저수속에 맞죠? 자, 4327 철분 산화철계 맞습니다. 4313은 고산화 티탄, 티탄이 되겠네요. 요게 틀린 답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크솔린 방지 대책,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갈게요. 아크솔린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으래요. 접지점 2개 연결할 것. 네, 맞습니다. 용접봉 끝은 아크솔린 반대 방향 맞습니다. 접지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가까이 할 것. 이거는 틀린 답이네요. 큰 가접부 또는 이미 용접이 끝난 용착부를 향하여 용접할 것. 또 여기다 추가하자면요. 후진법 사용, 또 교류 용접기, 교류 사용, 아크 길이 짧게. 이 정도는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양호한 절단면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드래그가 가능한 작아야겠죠. 답은 바로 나왔네요. 드래그는 가능한 작을 것. 슬래그 이탈이 양호할 것. 그쵸? 슬래그 이탈이 이렇게 양호하게 나가야 되고요. 절단면 표면의 각이 예리해야 되고요. 절단면이 평활하다. 드래그의 홈이 낮을 것. 네, 맞습니다. 드래그 라인이죠. 그러니까 드래그들이 조금 이렇게 크면 안 되고 촘촘하게 나와야 됩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가스 절단과 비교한 산소 프로판 가스 절단의 특징, 산소 프로판 가스의 특징을 찾는 거네요. 슬래그 제거 쉽습니다. 절단면 위 모서리가 잘 녹지 않고요. 후판 절단 시에는 아세틸렌보다 절단 속도가 빠릅니다. 답은 3번이네요.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별표 3개. 용접기의 사용률, 두티 사이클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사용률은요. 아크 발생 시간하고 휴식 시간 더한 값으로 나누고 100으로 곱하는 거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특수용접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실기는 평택 인근에 계신 분들 평택 와이드 용접학원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